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 컷입니다. (19%)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든 가장 낮은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이어 이번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의 CCTV에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1호 혁신안이 공개된 날인 어제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권성동 의원이 안 의원에게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하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또 어제는 댓글 조작 의혹의 리박스쿨 청문회도 열렸죠. 심신미약자가 됐다. 손효숙 대표의 말 마디마디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장관 후보자 릴레이 청문회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자, 여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사후권에서 왜 서명을 하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별법 등 야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 소식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에 새롭게 합류한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65%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이제 3%포인트가 올랐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0%라는 국정 지지율도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수치가 조금씩 더 오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국민들이 좀 체감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특히 일단 경제를 안정시키잖아요.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안정화를 찾고 또 예. 주가도 상승하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굉장히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신뢰를 줌으로써 네. 주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께서 기분이 좋겠죠. 지갑도 좋아지고요. 또 마이너스가 한 50% 됐던 주식들이 한 20%까지, 1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통의 측면에서 네.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네. 좀 편해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행보에 대한 높은 점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SNS 소통도 또 활발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야간에까지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많은데 오늘 오전에는 또 SNS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에이펙 회의 관련 업무 지시 또 보고를 좀 달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김민석 총리가 여기 또 SNS로 답글을 달면서 마치 이제 국정에 관해서 실시간 채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체감, 느끼게 해주는 거죠. 대통령이 총리와 수시로 통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이 에이펙 관련한 준비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예. 해요. 내가 이렇게 김민석 총리에게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잘 부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김민석 총리의 말을 잘 들어서 예. 좀 잘해주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네.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진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뭐 이제 공적인 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겠군요. MBS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45%, 국민의힘은 이제 또 어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NBS 조사 사상 이제 가장 낮은 최저치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호준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위가 안고 있는 과제 이런 건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테고 네네. 현재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진단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당은 혁신과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혁신의 몸부림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그 오독을 하고 예.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럴 조짐이 매우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국정의 방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우선 통상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내놓는 것들이 일단 국민들 아까 기분 좋게 한다고 하셨는데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3천을 넘는 이 상법 개정안 이것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영권을 위협받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더 센 상법 개정안 지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자율과 혁신을 가지고서 흥이 나서 일하지 못하면 코스피 5천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금 살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경제가 활력이 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네. 안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북 친중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은 전작권 환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이다라는 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협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죠. 대통령 말만 협치하라고 하지 네. 입법 폭주하고 있고 방송 3법까지도 강행 통과시켜 버렸고 원구성도 일방적으로 했고 인사에서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을 빠르게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절박한 공감대가 저희 안에는 있고요. 네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수치이고 또 오독의 우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또 여당과 정부의 진단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조금 전에 해주신 이 혁신위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이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당의 상황은 19%라는 이제 전례 없는 수치, 이 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여야 양당이 모두 공히 같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행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이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데 이걸 두고 적폐청산 시즌2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 시즌2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을 저지른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자에게는 사면복권하지 않겠다. 이게 당연한 헌법 원리예요. 사실상 통합진보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잖아요. 위원정당으로. 그때 그 죄명이 내란 선전선동이었어요. 예비 음모도 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고요. 당연히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도와서 열심히 그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데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했어요. 네. 이건 내란 선전선동을 넘어서 내란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연관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논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이 내란에서 인적 쇄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힘과 통합진보당이 지금 다른 건 108석과 5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의석이 많으면 위원정당이 안 되고 의석이 작으면 위원정당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혁신위원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 얘기였고 어제 또 같이 이제 후보 등록한 정청래 의원도 내란 척결을 외치면서 수면 아래에서만 나오고 있던 위헌정당 해산 얘기까지 좀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그 반박의 목소리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질문할 거 많죠? 질문은 나중에 우리 대변인께 질문해 주시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에는 이제 협치와 소통의 행보 이런 점에 대한 높은 평가도 국민들이 좀 보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국회에서는 야당 말살 정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독재 방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독재 방지법 실제로 추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자신들의 상대 정당,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한 정당을 내란 세력이다, 영구 말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의 DNA 속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만 옳다, 우리만 옳다, 그리고 우리한테 반대하면 다 내란 세력이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희 당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란 세력이라고 다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검찰도 내란 검찰이라고 하고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별법 이런 걸 보면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조차도 이제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과거에 우리가 옛날 역사에서 아픈 그 폭력혁명 이후에 그런 것을 인민재판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발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쨌건 저희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독재방지법 여기에는 보은성 사면복권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도 속행돼야 된다. 국민의 60%가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대선 때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 금지하는 것들 다 법에 사실은 보장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이거 대북 제재를 엄연하게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지른 정당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중단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인데 한쪽에 지금 축이 견제와 균형을 담당해야 되는 축이 지금 지지율 면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차원에선 좋을 게 없다는 대승적인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공세를 지금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국민의 지지율이 2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비판받는 것이고 또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어떻게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또 자꾸 독재방지법, 군사정권, 군부 독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이 비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떠올릴지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요. 협치는 협치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스스로 잘 극복하시기를 또 조언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빅샷들의 목소리도 좀 대여 투쟁 면에서 한쪽으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우를 결집하는 국민의힘이 될지 여야 간의 대립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있습니다.